2025년 12월에는 61년 소띠에게 오랜 노력이 결실로 맺어지는 풍요로운 달이 펼쳐집니다. 특히 가족과의 인연이 깊어지고 자녀나 손주들과의 관계에서 따뜻한 기쁨과 감사함을 느끼실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덕이 빛을 발하며 주변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기운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건강을 지키고 싶은데 자꾸만 기력이 떨어지거나 좋은 일이 생길 듯 하다가도 막판에 아쉽게 빗나갔던 경험이 있으셨다면 이번 달은 그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건강을 지키는 방향과 색깔, 그리고 재물운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61년생 소띠의 이번 달 전체 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2월은 겨울의 본격적인 시작과 함께 땅속 깊이 물의 기운이 응집되는 시기입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수기가 강해지는 때라고 부르는데 수기란 물의 성질을 가진 에너지로 차분하게 가라앉으며 안으로 모이는 힘을 의미합니다. 소띠는 본래 땅의 기운을 가진 띠로 묵묵히 쌓아가는 성실함과 인내의 에너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물과 땅이 만나 서로를 적셔주며 단단하게 다지는 시기이기에 61년생 소띠에게는 지금까지 쌓아온 노력이 비로소 형태를 갖추며 결실로 이어지는 흐름이 펼쳐집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상생이라고 부르는데 상생은 서로 도와주며 힘을 키우는 것을 뜻합니다. 물은 땅을 촉촉하게 적셔 생명을 싹트게 하고 땅은 물을 받아 더욱 단단해지는 것처럼 이달 소띠는 주변의 도움을 자연스럽게 받으면서 본인의 역량을 더욱 견고하게 다져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번 달 소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랜 시간 애써온 일들이 주변으로부터 인정받고 결실의 형태로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보기 익어간다고 표현하는데 익는다는 것은 때가 무르익어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61년생 소띠는 지난 시간 동안 묵묵히 쌓아온 신뢰와 성실함이 빛을 발하며 가족이나 직장 동료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거나 조언을 구하는 일이 부쩍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바쁜 일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소띠의 존재 자체가 주변에 힘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따뜻한 신호입니다. 또한 건강면에서도 안정된 흐름이 이어지며 마음의 평안함이 몸의 편안함으로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이번 달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본인의 경험과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는 것입니다. 소띠는 본래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성향이 강하지만 이번 12월에는 말로 표현하고 나누는 것이 더 큰 복을 불러오는 통로가 됩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를 덕을 베푼다고 표현하는데 덕이란 나의 좋은 에너지를 남에게 나눠주는 행위로 그 덕이 돌고 돌아 결국 내게 더 큰 복으로 돌아오는 원리입니다. 특히 후배나 자녀 세대에게 인생의 조언이나 따뜻한 격려를 건네는 것이 예상치 못한 기회나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거나 집안을 깨끗하게 정돈하는 것도 중요한 실천입니다. 무속에서는 묵은 기운을 정리해야 새로운 복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연말을 맞아 마음과 공간을 정리하면 새해를 맞이할 준비가 자연스럽게 완성됩니다. 이달 소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뜻밖의 소식이나 제안을 받게 되는 일입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거나 오래전에 도와줬던 일이 감사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를 음덕이 쌓였다고 표현하는데 음덕이란 남들이 모르게 베푼 선행이 시간이 지나 복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금전적인 면에서도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며 예상보다 조금 더 여유로운 연말을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따뜻한 대화가 오가며 마음의 위안을 얻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 안에서 소띠 본인이 중심이 되어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유대를 더욱 단단히 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번 달 놓치면 후회할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른 새로운 제안이나 초대가 왔을 때입니다. 소띠는 본래 익숙한 것을 선호하고 낯선 환경에 나서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 12월만큼은 그 초대에 응하는 것이 뜻밖의 큰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복의 문이 열린다고 표현하는데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지 않으면 그 문은 다시 닫히고 기회는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특히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오는 제안이나 새로운 활동에 대한 권유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관리에서도 평소 미뤄뒀던 검진이나 몸에 좋은 습관을 시작하는 것이 내년 한 해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치게 혼자 해결하려는 성향입니다. 소띠는 원래 남에게 의지하기보다 스스로 감당하려는 책임감이 강한 띠이지만 이번 달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일을 더 순조롭게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를 협력의 운이라고 부르는데 혼자보다 함께할 때 더 큰 힘이 생기는 시기를 뜻합니다. 또한 연말이라 바쁜 일정 속에서 무리하게 일정을 소화하려다 피로가 쌓일 수 있으니 중간중간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야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제대로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무속에서는 기운을 아껴야 복을 담을 그릇이 준비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번 달은 무리하지 않고 여유롭게 흐름을 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음으로 61년생 소띠의 12월 재물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는 시기로 겨울의 중심에 들어서며 저장하고 비축하는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달입니다. 무속적으로 12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2지신은 12동물의 신령스러운 기운을 뜻하는데 이 중 소띠는 정직함과 성실함의 상징으로 꾸준히 땅을 일구는 근면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달 무자월은 물이 시작되는 달로 사주명리학에서는 수기가 왕성해지는 시기입니다. 수기란 물의 성질을 가진 에너지를 말하는데 흐르고 모이고 깊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61년생 소띠는 신축년생으로 금의 기운을 타고났기에 이번 달 물의 기운과 만나면 금생수라는 아주 좋은 상생관계가 형성됩니다. 금생수란 금속이 물을 낳는다는 뜻으로 서로를 돕고 힘을 보태주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재물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쌓이는 흐름이 강하게 작용하는 달이 됩니다. 이번 달 소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이 비로소 결실을 맺으며 눈에 보이는 형태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소띠는 원래 한 걸음씩 묵묵히 걸어가는 성향이기에 즉각적인 성과보다는 시간이 지나서야 빛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12월에는 그동안 뿌려온 씨앗들이 한꺼번에 싹을 틀며 예상치 못한 수입이나 좋은 소식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도와준 사람이 은혜를 갚으려 하거나 잊고 있던 일이 다시 살아나 금전적 이득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무속적으로 이를 복덕이 돌아온다고 표현하는데 복덕이란 쌓아둔 선한 행동이 복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돌보는 것입니다. 물의 기운이 강한 이 달은 정서적인 교감이 재물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생각보다 큰 복을 불러옵니다. 사주에서 인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인덕은 사람을 통해 얻는 복과 기회를 뜻합니다. 이번 달은 인덕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관계에 정성을 쏟는 만큼 재물운도 함께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집안 정리나 물건 정돈을 하는 것도 매우 좋은 실천입니다. 정리는 기운의 흐름을 막힌 곳 없이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소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재물의 흐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보험이나 잊고 있던 적금이 만기되거나 친척이나 지인으로부터 뜻밖의 제안이나 소개를 받아 부수입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 면에서도 안정된 기운이 흐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로 인해 판단력이 높아져 좋은 선택을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신명이 밝아진다고 표현하는데 신명이란 몸속의 생명력과 정신의 맑음을 뜻합니다. 신명이 밝으면 운도 함께 밝아지는 법입니다. 이 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바로 주변 사람의 연락이나 제안입니다. 특히 오랜만에 연락 온 지인이나 친구의 말 속에 기회의 씨앗이 숨어 있을 수 있으니 가볍게 넘기지 말고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주에서 귀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귀인은 나를 도와주는 고마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번 달은 귀인이 나타나기 쉬운 시기이므로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큰 복을 불러옵니다. 또한 꿈속에서 물이나 큰 강을 보거나 소나 땅과 관련된 이미지를 본다면 이는 재물운이 크게 열리는 길몽의 신호입니다. 이 시기 조심해야 할 일은 지나친 욕심을 부리거나 서두르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소띠는 원래 차분한 성격이지만 좋은 기운이 몰려올 때 더 빨리 결과를 보려는 조급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의 기운은 천천히 흐르며 쌓이는 성질이기에 느긋하게 기다리는 자세가 오히려 더 큰 복을 부릅니다. 또한 건강 관리에서 찬 기운을 조심하고 따뜻한 차나 음식을 자주 드시며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기운의 흐름을 돕는 방법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재물과 건강 모두를 지키는 길이 됩니다. 이제 61년생 소띠의 12월 횡재수에 대해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게 자리 잡는 달로 겨울의 중심으로 들어서는 시기입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수기라고 부르는데 수기란 물처럼 흐르면서 모든 것을 채우고 낮은 곳으로 스며드는 기운을 뜻합니다. 소띠는 원래 흙의 성질을 지닌 띠로 묵묵하고 성실한 에너지를 타고났습니다.
이번 달 물기운과 만나면서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그동안 쌓아온 노력에 결실이 맺히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를 재성이 강화된다고 표현하는데, 재성이란 쉽게 말해 돈과 재물을 상징하는 기운입니다. 61년생 소띠는 올해 내내 변화의 흐름 속에 있었지만 12월에는 그 변화가 안정되면서 예상치 못한 금전적 기회가 찾아오는 달입니다. 특히 물기운은 흐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풀리고 숨어있던 기회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달 소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랜 시간 공들인 일에서 뜻밖의 보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소띠는 원래 꾸준함으로 인정받는 띠이지만 이번 달은 그 꾸준함이 횡재로 바뀌는 시기입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복덕이 응한다고 말하는데, 복덕이란 쌓아온 선행과 노력이 하늘의 때를 만나 한꺼번에 돌아오는 것을 뜻합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감사의 표시가 금전으로 연결되거나 잊고 있던 투자나 계약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물기운은 연결의 기운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 복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특히 오랜만에 연락이 오거나 우연한 만남이 생긴다면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 안에 횡재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또한 평소보다 베푸는 마음을 크게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나눔이 큰 복으로 돌아오는 시기이며 베풀수록 더 큰 것이 채워지는 흐름입니다. 이번 달 소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를 편재운이라고 부르는데, 편재란 노력 없이 얻어지는 재물을 의미합니다. 61년생은 이번 12월에 이 편재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여 복권이나 경품처럼 우연한 기회에서 이득을 보거나 잊고 있던 곳에서 돈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나 가까운 사람이 예상치 못한 선물이나 도움을 줄 가능성도 높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물과 관련된 장소나 상황에서 오는 기회입니다. 무속에서는 수신이 복을 전한다고 말하는데, 수신이란 물을 다스리는 신령을 뜻합니다. 강가나 바다 또는 물이 흐르는 공간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나 듣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물과 관련된 사업이나 투자 제안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대박의 신호입니다. 또한 밤 시간대에 오는 연락이나 어두운 색상의 물건을 선물 받는 일도 횡재의 전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조심해야 할 부분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복이 됩니다. 물기운이 강한 만큼 감정의 흐름도 커지는데, 이는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하늘의 신호입니다. 들어오는 복을 감사히 받되 더 큰 것을 바라며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곳에 돈을 쓰는 것은 피하세요. 물은 담는 그릇만큼만 채워지기 때문에 자신의 그릇에 맞는 복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건강관리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물기운은 차가운 성질이 있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해야 들어오는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61년생 소띠의 이번 달 돈복을 높여주는 색상이 무엇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12월은 물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흐르는 시기로 계절의 끝자락에서 다음을 준비하는 에너지가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속적으로 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기는 물의 흐름처럼 재물과 복이 차근차근 쌓이는 기운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런 수기가 강한 달에는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돈과 인연이 모이는 때입니다. 특히 61년생 소띠에게는 이 달이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소띠는 본래 땅의 기운을 가진 띠로 묵묵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번 달 물의 기운은 그 땅을 적셔주는 단비처럼 지금껏 쌓아온 노력에 풍요로운 결실을 가져다주는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명리학에서 토수상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토수상생은 흙과 물이 서로 도와 생명을 키우듯 소띠의 성실함이 물의 재물 기운을 만나 풍성한 결과를 낳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은 금전적인 면에서 예상치 못한 좋은 소식이나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돈복을 더욱 높여주는 첫 번째 색상은 바로 진한 남색입니다. 남색은 깊은 밤하늘이나 고요한 바다를 떠올리게 하는 색으로 안정과 신뢰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무속에서는 이 색을 재물을 지키고 불려주는 색으로 여깁니다. 특히 물의 기운이 강한 달에 남색은 그 흐름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어 재물이 들어왔을 때 새어나가지 않고 단단히 머물도록 돕습니다. 61년생 소띠는 평소에도 안정을 중시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남색이 주는 차분함과 신뢰의 기운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 이 색을 옷이나 소품으로 자주 활용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믿음직한 인상을 주어 사업이나 거래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또한 남색은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주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흔들리지 않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재물은 마음이 흔들릴 때 놓치기 쉬운데 남색이 그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돈복을 높여주는 색상은 은은한 베이지색입니다. 베이지색은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는 색으로 땅과 곡식의 색깔을 담고 있습니다.
소띠는 땅의 기운을 가진 띠이기에 베이지색과 만났을 때 본래의 힘이 더욱 강해집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 이를 비견이라고 합니다. 비견은 나와 같은 기운이 만나 서로의 힘을 더해주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베이지색을 가까이 하면 소띠 본연의 성실함과 근면함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 색은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편안함과 신뢰를 동시에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베이지색 옷을 입고 있으면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속내를 털어놓기 쉬워지며 그 과정에서 좋은 정보나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한 베이지색은 건강과 안정의 기운도 함께 담고 있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일의 능률도 오르고 재물을 만들어내는 힘도 커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색깔이 61년생 소띠에게 특히 좋은 이유는 올해 전체의 흐름과도 깊은 연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뱀의 해로 불의 기운이 강했지만 이제 한 해의 끝자락인 12월에는 물의 기운이 그 열기를 식혀주며 차분히 정리하고 준비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남색은 그 물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베이지색은 소띠의 본래 기운을 지켜주어 두 색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재물운을 크게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속에서는 색을 통해 기운을 불러들인다고 믿습니다. 색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남색과 베이지색을 생활 속에서 자주 활용하면 돈과 관련된 좋은 소식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고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기거나 오래 묵혀두었던 일이 해결되며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지갑이나 핸드폰 케이스처럼 매일 손에 닿는 물건에 이 색을 사용하면 그 효과가 더욱 빠르게 나타납니다. 또한 집안의 현관이나 거실에 남색이나 베이지색 소품을 두면 집안으로 좋은 기운이 들어와 가족 모두에게 평안과 복이 함께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61년생 소띠의 12월 건강운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12월은 물의 기운이 가득한 달이면서 동시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61년생 소띠에게는 특히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띠는 원래 대지의 기운을 머금고 있는 띠로 흙의 성질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톡이라고 부르는데 톡이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품어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띠는 다른 사람의 아픔까지 함께 안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61년생 소띠는 올해 한 해 동안 여러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고 힘이 되어주느라 본인도 모르게 기운이 많이 소진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번 12월 무자월은 물의 기운이 흙을 적셔주는 시기로 마치 비가 내린 후 대지가 촉촉해지듯 소띠에 지친 몸과 마음의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흐름입니다. 첫 번째로 권해드리는 풍수용품은 옥으로 만든 팔찌입니다. 옥은 예로부터 몸의 독기를 빼내고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신령한 돌로 여겨져 왔습니다. 무속에서는 옥을 정화의 매개체라고 부르며 몸에 지니면 탁한 기운이 빠져나가고 맑은 기운이 자리 잡는다고 믿어왔어요. 특히 61년생 소띠는 올해 신축년생으로 금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분들인데 금생수라는 원리로 금이 물을 낳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번 물의 달에는 금의 기운이 과하게 빠져나가 몸이 허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때 옥팔찌를 착용하면 옥이 가진 토의 성질이 금의 기운을 보충해주고 물의 기운과도 조화를 이루어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손목에 차는 것은 혈액순환과 관련된 경락을 자극해 실제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권해드리는 것은 황토 베개입니다. 황토는 흙 중에서도 가장 따뜻하고 생명력이 강한 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주에서 토는 중앙을 의미하고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소띠에게 토의 기운은 본래의 힘이자 안정과 회복의 근원이 되는 요소입니다. 이번 12월처럼 물의 기운이 강한 시기에는 흙의 기운을 보충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황토 베개를 사용하면 잠을 자는 동안 머리와 목 부분에 따뜻한 토의 기운이 스며들어 하루 동안 쌓인 피로가 자연스럽게 풀리게 됩니다. 특히 61년생 소띠는 목과 어깨에 긴장이 쌓이기 쉬운 체질인데 황토의 원적외선 효과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속에서는 잠자리를 생기의 터라고 부르며 좋은 기운이 모이는 곳으로 만들어야 다음날 활력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권해드리는 것은 소나무 향입니다. 소나무는 사계절 푸른 나무로 생명력과 장수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무속에서는 소나무를 신령스러운 나무라 부르며 나쁜 기운을 쫓고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힘이 있다고 여깁니다. 특히 소나무 향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토의 기운을 가진 소띠에게 적절한 자극과 활력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주에서는 목극토라고 하여 나무가 흙을 누르는 관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무가 흙에 뿌리를 내리며 서로 의지하는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12월에 소나무 향을 집안에 피우면 정체된 기운이 흐르기 시작하고 마음의 안정과 함께 호흡기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향을 피우면 하루를 맑은 기운으로 시작할 수 있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61년생 소띠에게 이번 12월은 한 해를 정리하며 몸을 보듬는 시간입니다. 먹팔찌로 몸의 균형을 맞추고 황토베개로 깊은 휴식을 취하며 소나무 향으로 하루를 맑게 시작하시면 건강운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며 다가오는 새해를 힘차게 맞이할 준비가 완성됩니다.